정말 책 한 권도 못 고르셨어요? 하고 서점 직원인 한지은이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낡은 체크무늬 코트를 입은 최연옥 할머니는 눈길을 살짝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읽을 만한 책이 하나도 안 보여서 그래요. 이정민은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막상 서점에만 가면 쉽게 책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씨에 우산을 접고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촉촉이 맺혀 있었고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커피 향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서점은 크지 않았지만 구석구석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매장 한편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장 앞에 서 있던 노령의 여성이 갑자기 이정민을 향해 책 한 권도 못 고르는 젊은이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뿔테 안경을 살짝 내리며 이정민을 흘끗 보고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항상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책 한 권도 똑부러지게 고르지 못한다니 답답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정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굳이 할머니와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 조용히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점 직원 한지은이 다가와 이정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좀 독특하세요. 자주 오시는데 늘 혼잣말을 하듯이 방문객들을 유심히 보시거든요. 이정민은 난감한 얼굴로 괜찮습니다. 저도 원래 책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어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진짜 내가 결정을 못하는 걸까? 이정민은 평소에도 우유부단한 편이라는 지적을 종종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서점에만 오면 수십 권의 책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책을 좋아하지만 막상 살 때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취향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나? 하고 이정민은 살짝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장 앞에 섰습니다. 소설 코너, 인문학 코너, 에세이 코너를 차례대로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이거다 싶은 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까 그 할머니는 다른 섹션으로 이동해 책 표지를 이리저리 살피고 계셨습니다. 책장에서 손을 떼고 이정민이 마침내 그냥 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오늘도 빈손으로 가요. 뒤돌아보니 아까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읽을 책이 그렇게도 없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대답하기도 어색해 입술만 우물거리다가 그냥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지자 이정민은 우산을 쓰고 서점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있었던 할머니의 비아냥거림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굳이 저런 말을 해야 했나?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 하고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축축해진 옷을 벗어 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책 한 권도 못 고르는 걸까? 사실 이정민은 책을 선정할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책인지 늘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완벽주의적 태도가 매번 결정을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이정민은 서점에서 본 그 할머니가 남긴 말이 거슬리면서도 묘하게 일리가 있다고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나 결정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내일은 다시 서점에 가서 꼭 책 한 권이라도 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결심하게 된 것이 우습기도 했지만 그 비웃음이 오히려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는 맑아졌습니다. 이정민은 가벼운 차림으로 서점에 다시 갔습니다. 혹시나 그 할머니가 또 있을까 싶어 주위를 살폈지만 다행히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은 직원은 이정민을 알아보고 어제 오셨던 분 맞으시죠? 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정민은 쑥스럽게 웃으며 네, 오늘은 꼭 책을 사가려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 관심을 두었던 역사 에세이 코너로 갔습니다. 여러 권을 살펴보다가 결국 한 권을 골랐습니다. 마음속에 이것부터 일단 읽어보자라는 결론이 섰습니다. 드디어 고민을 덜어낸 기분이 들어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한지은은 밝은 미소로 책을 스캔했습니다. 이정민은 결제 후 책을 받아들고 나가려던 찰나 문득 서점 맞은편에 어제의 그 할머니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밖에서 할머니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서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괜히 주눅이 들어 그녀의 시선을 피하듯 허둥지둥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마주친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드디어 한 권 고르셨나 보네. 하고 소리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정민은 순간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별다른 말을 걸지는 않고 그냥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정민은 이상하게 찝찝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정민은 곧 다가올 30번째 생일을 맞아 이제는 생활 패턴도 바꾸고 자기 개발을 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집에서 가벼운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서점에 가지 않았고 사놓은 책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정민은 그 책을 모두 읽고 다시 새로운 책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조금 붙어 도서 선택에도 망설임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다시 그 서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한지은은 여전히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그 책은 재밌으셨어요? 이정민은 웃으며 네,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장르도 보고 싶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책장을 한 바퀴 돌아보던 중 이정민은 소설 코너 한쪽에서 다시 그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 영 별로지? 내용도 얄팍해 보이는데. 그 말이 들리자 이정민은 우연히 시선을 마주쳤고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번에는 냉소 대신 호기심 섞인 목소리로 이정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잘 고르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처럼 헤매진 않는군요. 이정민은 살짝 무안해하며 네, 저번에 할머니가 하신 말이 괜히 신경 쓰여서요. 그래서 그 뒤로 잘 읽었고 오늘 또 새로운 책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골랐는지 봅시다. 이정민은 주저하다가 자신이 잠깐 꺼내본 소설책 2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중에 고민 중이긴 한데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머니는 책 표지를 빠르게 훑어보며 출판사 로고와 저자 프로필을 눈여겨보는 듯 했습니다. 이 출판사는 신생이지만 꽤 공격적으로 마케팅하죠.
아마 이 소설도 몇 주 안에 베스트셀러에 오를 거예요. 다만 편집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또 이쪽 책은 유명 작가인데 이전 작품과 비교하면 조금 무난한 평을 받고 있어요. 하고 할머니는 마치 출판계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이정민은 의아해하며 출판사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그냥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어차피 골라야 할 문제겠지. 단, 책을 고를 때는 겉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유추해봐요. 이정민은 그러한 조언이 생각보다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하고 궁금증이 일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정민은 두 권 중 하나를 골라서 결제했습니다. 한지은은 책을 포장해주며 오늘은 그 할머니랑 얘기도 좀 나누셨네요. 원래는 말 붙이기 어려우신 분인데. 하고 신기해했습니다. 이정민은 그냥 애써 웃으며 그러게요. 출판사를 꽤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났을 때 이정민은 직장에서 바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사이 두 번째로 산 소설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인문학 서적이나 에세이를 찾아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그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직원들이 분주해 보였고 매장 중앙에 화려한 꽃다발과 함께 한쪽에는 작은 무대 비슷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민이 궁금해하며 다가가자 한지은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서점에서 작은 북토크 행사가 열려요. 어떤 유명 출판사 오너가 직접 참석해서 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이정민은 출판사 오너가 직접 온다니 대단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서점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지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서점도 조금 더 알려지고 싶어서요. 사장님께서 엄청 공들여 준비하고 계세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이정민은 마침 시간이 여유로워 행사에 참석해 볼까 고민했습니다. 저녁에 열리는 행사라면 밥을 먹고 다시 오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북토크에 참여하는 저자는 요즘 떠오르는 에세이 작가였고 출판사 오너와 함께 독자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민은 편한 옷차림으로 서점에 다시 왔습니다. 이미 서점 내부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제법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그만 무대 위에는 마이크가 세팅되어 있었고 꽃장식과 함께 행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는 법 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고 저자는 안도아라는 비교적 신인 작가였습니다. 이정민은 뒤쪽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었습니다. 곧 서점 사장이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자님과 더불어 이 책의 출판을 맡으신 분도 직접 와주셨는데요. 사실 그분은 하고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장은 마이크를 저자에게 넘겼고 저자는 환한 미소로 청중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아입니다. 사실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근조근 풀어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오늘 자리에 함께하게 된 출판사 오너를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무대 옆에 비쳤고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정민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사람은
바로 그 서점에서 이정민에게 책 한 권도 못 고르는 사람이라고 비웃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성문고 출판사 대표인 최연옥입니다. 라고 할머니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낡은 체크코트에 뿔테 안경을 끼고 서점에 오던 그 까칠했던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행사장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지긋한 여성 대표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게다가 최연옥이라는 이름은 출판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할머니가 무대에서 작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책은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서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정민이 서점에서 들었던 날선 말투와는 달리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저자인 안도아는 대표님께서 원고 검토부터 세세하게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초고 단계에서 큰 힘이 되었어요. 하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최연옥 대표는 손사래를 치며 출판사와 저자는 함께 성장해야 하는 관계죠. 제가 더 감사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정민은 마음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까칠하더니 실제로는 꽤 인자하게 말도 잘하시네. 동시에 할머니가 출판사 대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책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정민은 깨달았습니다. 북토크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저자의 글 일부를 낭독하기도 했고 관객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이정민은 자꾸만 할머니를 의식하며 내가 이전에 들은 그 비아냥거림의 진짜 의도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점 사장과 직원들이 무대 주변을 정리할 때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자리를 뜨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야단치듯이 말씀하셨는지, 혹은 정말 나를 비웃은 게 맞는지. 잠시 후 할머니는 무대 뒤편에서 여러 명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며 서점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예전에 서점에서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지만 곧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때 책 한 권도 못 고른다고 내가 뭐라 했던 젊은이로군요. 오늘은 책 사셨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날카로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살짝 당황했지만 억울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그 뒤로 책 몇 권 사서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이 좀 심하다 싶었거든요.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좀 자극이 필요해 보였어요. 괜히 남 일에 참견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잠시만 실례할게요. 하고 양해를 구한 뒤 이정민을 데리고 서점 구석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정민과 할머니는 서점 한켠에 마련된 작은 독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미 영업 종료 시간이 가까워 서점은 조용했습니다. 한지은과 몇몇 직원만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밖에서는 도로 가로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난 평생 책으로 먹고 살았어요. 출판사에 오래 몸담았고 결국 내가 직접 차린 출판사를 이끌어왔죠. 그래서 책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왠지 모르게 관심이 가요. 이정민은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근엄하고 차가워 보이던 인상 뒤에는 나름의 열정과 소신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책을 못 고르고 우물쭈물하던 모습이 거슬리셨던 건가요? 하고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꼭 거슬렸다기보다는 왠지 답답해 보였어요. 책은 결국 자기가 읽고 싶은 걸 고르면 그만인데 자꾸 남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내가 제대로 된 책을 골랐나? 남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에 빠져서 결국 아무것도 못 고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정민은 왠지 뜨끔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부분이 정확히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아. 나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 책이 진짜 나에게 맞는지 의심만 하다가 결정을 미룬 경우가 많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내 말투가 좀 지나쳤을 수도 있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따끔하게 말해주면 그걸 계기로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방식이었으면 미안합니다. 이정민은 솔직히 그 말에 서운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극을 준다는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유명한 출판사 대표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웃음 지었습니다. 나도 일부러 티내고 다니진 않아요. 그냥 독자로서 책을 보는 게 좋거든요. 게다가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고민해 볼 때도 서점을 직접 돌아다니며 독자들의 반응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느꼈어요. 이정민은 묘하게 감탄했습니다. 직접 서점을 돌며 독자들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얻는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그런 말 한 것도 어쩌면 내 독서 태도를 개선시키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서점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대기 중이던 차가 있다며 이정민에게 그래도 책 많이 읽어요. 그리고 남들 눈치 말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봐요. 하고 한 번 더 조언했습니다. 이정민은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책도 읽고 결정도 똑부러지게 내리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민은 서점에 갈 때마다 책 한 권씩 꾸준히 샀습니다. 망설임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아예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준 그 따끔한 충고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한편 이정민은 그 뒤로 서점에서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바쁘기도 했고 북토크 이후로는 또 다른 행사에 집중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역시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이정민은 가끔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게시판에 대형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정성문고 출판사 30주년 기념행사 초대합니다. 행사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중형 공연장이었고 출판사 대표인 최연옥 할머니가 직접 기획한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이정민은 그 포스터를 유심히 봤습니다. 가볼까? 나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왠지 궁금하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뵈면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 는 마음이 컸습니다. 과거에는 비아냥거림만 들었지만 지금은 나름의 고마움과 존경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이정민은 주말 오후 시간을 내어
공연장으로 갔습니다. 입구는 이미 북적였고 여러 부스에서 출판사 소속 작가들의 책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사거나 저자들과 사진을 찍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앙 무대에서는 정성문고의 30년 역사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순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980년대 작은 서재에서 시작해 지금의 중견 출판사로 성장하기까지 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옛 사진들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그중 몇 장은 젊은 시절의 최연옥 대표가 직접 원고를 교정하고 인쇄소에서 일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꽤나 파란만장한 히스토리를 짐작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정민은 무대 아래에 앉아 영상을 보며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었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까칠한 노인으로만 봤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따뜻한 면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영상 상영이 끝나고 작은 박수 소리와 함께 최연옥 대표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할머니는 단상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저 책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출판사의 탄생 배경과 그동안 발간했던 주목할 만한 책들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청했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나 같은 평범한 독자 한 명 한 명도 사실은 이분의 노고와 열정을 통해 책을 읽는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작가 토크쇼가 열렸고 몇 명의 유명 소설가와 시인이 무대에서 에피소드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할머니는 노련하게 행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중장년층부터 젊은 독자들까지 두루 호응이 좋았습니다.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작가들 부스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돌아다니다가 대표와의 만남이라는 작은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최연옥 대표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거다 하고 이정민은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할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미 줄이 길었지만 그래도 이정민은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할머니와 짧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는 출판을 꿈꾸는 예비 작가처럼 보였고 또 다른 이는 단순히 사인을 받으러 온 독자였습니다. 마침내 이정민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뒤편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신경 써서 화장을 하셨는지 서점에서 봤던 모습과는 또 다른 깔끔한 이미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밝게 웃으며 어서 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살짝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서점에서 책 한 권도 못 고른다고 핀잔 주셨던 그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순간 살짝 놀라듯 시선을 고정하더니 곧 아, 얼마 전에 서점에서 만났던 젊은이군요. 꽤 자주 봤던 것 같은데. 하고 웃음 지었습니다. 네, 그 뒤로 책을 조금씩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말씀 덕분에 제 독서 습관도 많이 달라졌고요. 이정민이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내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그 순간에 문득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에는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굴었는지 조금 알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대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출판사를 운영해 오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건 책을 허영심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이 책을 사면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만 골라놓고 제대로 읽지도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서점에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책을 사랑해서 고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집어드는 건지 궁금해지더군요. 그중에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민은 새삼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이 책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괜찮아 보이니까 살까 하다가 결국 못 고르고 나오곤 했어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아닌 거죠. 이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럼 됐어요. 책이라는 건 그렇게 서서히 자신의 삶에 스며드는 거니까. 이정민은 할머니와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길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행사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 독서 습관도 바뀌었으니 하고 말하자 할머니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읽고 또 가끔 서점에서 만나면 아는 척해요. 하고 답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정민은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출판사 대표라는 신분을 떠나 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어른으로서 최연옥 할머니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책 한 권도 못 고르고 망설이던 시절이 이제는 조금씩 과거로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이정민은 정성문고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유심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수준이 높고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갈 때도 조금 더 당당하게 책을 골랐고 인생에 필요한 실천 방법이나 지식, 그리고 위로를 책에서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가끔은 내가 예전에 계속 망설이기만 했다면 평생 할머니 같은 분의 충고도 듣지 못하고 또 책 읽는 즐거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결국 읽고 안 읽고는 자기 선택이죠. 어느 늦가을 저녁, 이정민은 퇴근길에 문득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동안 정신없이 바빠서 책을 살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안쪽에는 한지은이 책 정리를 하고 있었고 이정민을 보자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뜸하셨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한지은이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네, 조금 바빴어요. 이제는 시간 좀 낼 수 있게 됐어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점 중앙 테이블에는 정성문고 신간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천천히 훑어보다가 한 권의 표지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나를 깨우는 작은 문장들. 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습니다. 뒷표지를 보니 삶의 여러 순간에서 얻은 깨달음을 짧은 글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왠지 마음에 끌려 그 책을 펼쳐 몇 장 읽어보았습니다. 우연히 펼쳐본 페이지에는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자기 몫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그 한 줄을 보고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결정하지 않고 미뤄두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는 말이겠지. 그는 이미 최근 몇 달간 독서 습관을 바꾸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성취감과 자신감이 컸습니다. 이거 좋네. 하고 이정민은 중얼거리며 그 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한지은은 이번 책도 대표님이 직접 기획했다고 들었어요. 메시지가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결제 후 책을 들고 나오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문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득 최연옥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언젠가 서점에서 또 마주치면 그동안 읽은 책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이정민은 회사의 연말 휴가를 이용해 지방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도 조그만 동네 서점이 있다고 들어 잠시 들러봤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였습니다. 주인장은 중년 부부였고 주로 지역 문인들의 작품이나 독립 출판물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이 서가를 둘러보는데 낯익은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혹시나 싶어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모서리를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를 곱게 묶었고 체크 코트를 입은 모습이 바로 최연옥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여기에 할머니가? 이정민은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그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책장을 훑어보며 동네 서점 주인에게 이 책은 어때요? 독자 반응은 좀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그냥 단골들 위주로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이정민은 반가움이 밀려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뵙네요. 할머니는 살짝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어머, 거참 인연이네. 왜 여기 와 있어요? 하고 묻자 이정민은 여행 왔다가 동네 서점을 구경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은 서점 한가운데에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소규모 서점들도 돌아보면서 우리 출판사 책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곤 해요. 그리고 독립 출판이든 어떤 형태든 좋은 책을 발굴하는 재미도 있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호기심이 생겨 역시 대표님은 전국 곳곳을 직접 다니시나 봐요. 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어요. 대형 서점이 아닌 이런 동네 서점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또 다르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다시 한번 그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통은 나이 드시면 현장 일을 줄이고 사무실에서 지휘만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자 할머니는 그럼 재미없죠. 내 책이 어떻게 읽히는지 모르고 그냥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건 출판인으로서 게으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할머니가 먼저 서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정민은 저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요. 하고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책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글쎄, 난 괜찮지만 젊은이 돈 쓰게 하는 건 좀. 이정민은 재빨리 아닙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저 때문에 괜히 시간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좋아요. 그런데 음식은 많이 못 먹어요. 소화가 잘 안 되거든. 하고 웃으며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서점 주인에게 근처 맛집을 물어보고 조용한 가정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아주 소박했지만
정갈한 반찬이 나왔고 분위기도 잔잔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정민은 출판사의 운영 방식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요즘 출판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고 이정민이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인터넷 서점, 전자책, 독서 인구 감소 등 여러 이유로 예전과는 달라졌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해요. 오프라인 행사를 열기도 하고 작가들과 협업해 굿즈를 제작하기도 하고. 이정민은 그런 노력들이 결국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거군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책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정작 책 내용이 빈약하면 독자들이 등을 돌리죠. 둘은 음식이 나오자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신다고 해서 이정민이 미리 매운 양념이 적은 메뉴로 주문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마치는 동안 이정민은 문득 자신도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글을 써보고 싶어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직접 써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눈빛을 반짝이며 그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요즘은 블로그나 SNS로도 얼마든지 글을 알릴 수 있는 시대니까. 하고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둘은 식당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이정민은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덕분에 나도 즐거웠어요. 몸 조심히 돌아가고 책도 많이 읽어요.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민은 출퇴근길에 핸드폰 메모장에 짧은 글을 써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느낀 점이나 책을 읽으며 떠오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뭘 쓸 수 있겠어 하고 주저했을 텐데 이제는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적었습니다. 회사 업무도 무리 없이 처리하면서 점점 글쓰기에 흥미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고르는 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유명하니까 혹은 디자인이 예쁘니까가 아니라 저자나 주제, 목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이정민은 SNS, 자신이 쓴 짧은 에세이 한 편을 올려봤습니다. 행복은 내 선택에서 시작된다. 라는 짧은 제목이었습니다. 독자라고는 대부분 지인들이었지만 글을 잘 읽었다. 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정민은 작은 칭찬 하나에도 설렜습니다. 그런 일상이 몇 달 이어진 뒤 이정민에게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만의 글을 모아서 작은 책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물론 정식 출간보다는 독립 출판이나 소량으로만 인쇄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할머니가 조언을 해줄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갑작스럽게 연락해 제 책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건 민폐가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정성문고 출판사가 주최하는 신인 작가 발굴 공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정민은 응모해볼까? 아니, 아직 내 글은 많이 부족할 거야.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결국 내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정민은 용기를 내어 그동안 쓴 글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을 추려서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설령 떨어져도 후회는 없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공모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정민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꾸준히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만 품고 결정을 미뤘겠지만 이제는 일단 해보자라는 태도를 지켜나갔습니다. 마침내 결과 발표일이 찾아왔습니다. 이정민은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와 메일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정성문고 202 X 신인 작가 공모 결과 안내 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했더니 예상치 못한 내용이 보였습니다. 본선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최종 미팅을 위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당연히 탈락일 줄 알았는데 본선 진출이라니 말도 안 돼. 하고 중얼거리며 재차 메일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 편집자의 연락처가 첨부되어 있었고 추가 자료와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이정민은 곧바로 담당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자는 반갑게 받아주며 보내주신 글이 참 따뜻하고 솔직해서 내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표님과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대표님이라면 최연옥 할머니잖아. 설마 할머니가 내 원고를 볼까? 하고 생각하니 긴장되면서도 묘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편집자는 며칠 뒤 출판사 사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정민은 네,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이정민은 약속된 시간에 정성문고 출판사 건물을 찾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은 아니었지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세워진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출판사 로고와 간단한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비서 역할을 하는 직원이 이정민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되실 분이신가 봐요.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건네는 인사에 이정민은 멋쩍게 웃으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면담하러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집부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가니 담당 편집자 서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지혜 편집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단정한 차림이었고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는 이정민을 안내하여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본선 진출은 쉽지 않았어요. 경쟁이 꽤 치열했거든요. 서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서지혜는 이정민에게 원고의 특징과 장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세이라고 해서 뻔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민님 글에는 솔직함과 더불어 작은 깨달음들이 잘 배치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 독자가 나도 이런 고민이 있었지 하고 공감하게 만들죠. 이정민은 칭찬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독서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제 시각으로 풀어 쓴 거라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하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서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너무 겉멋만 들어있지 않고 일상의 단면을 가감없이 보여주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노크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최연옥 대표였습니다. 이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녕하세요, 대표님. 하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앉아요. 괜찮아요. 하고 손짓했습니다. 서지혜는 대표에게 바로 이분이 본선에 오른 원고의 주인공이세요. 예전에 대표님께서 동네 서점에서 만났다고 하셨던 그분 맞죠? 하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정민을 보며 그때 책도 못 고른다고 내가 뭐라 했던 그 젊은이네요. 이렇게 만나니 반가워요. 하고 농담 섞인 말로 맞장 굳혔습니다. 이정민은 쑥스러웠지만 그저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할머니는 그래, 글 잘 읽었어요. 꽤 탄탄하고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간결하게 평가했습니다. 서지혜는 분위기를 살피며 그래서 대표님과 상의해보니 단행본으로 출간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보강해야 할 부분도 있고 분량 조정도 필요해요. 작가님 의지만 있다면 정식 계약을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너무 놀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할머니가 부족하긴 해도 그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함께 다듬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느껴지는 진심이에요. 그게 이미 충분히 보여요. 하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정민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시는 조언 다 받아들여서 좋은 책 만들고 싶어요. 하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할머니와 서지의 편집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정민의 첫 책 출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이정민은 회사 일과 병행하며 틈틈이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서지의 편집자는 꼼꼼하게 문장을 손봐주었고 챕터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정민은 처음 겪는 출판 과정에 신기해하면서도 점차 완성된 원고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며 흥분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작업하는 중간중간 최연옥 대표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로 전체적인 흐름과 메시지 전달력에 관해 조언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 써보면 어떨까요? 지금 문장이 살짝 모호하거든요. 소제목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떨지? 글이 한 호흡 더 필요해 보이는데. 등등. 그 지적들은 대부분 예리했고 이정민의 원고 품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수정이 마무리되자 이정민은 표지 디자인 시안을 받았습니다. 출판사 디자이너가 제안한 여러 시안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이 디자인이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낸 것 같아요. 하고 똑부러지게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지의 편집자는 많이 달라지셨네요. 결정을 미루지 않으셔서 일하기가 편해요.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이제는 결정 안 하고 미루는 게 더 손해라는 걸 알았습니다. 출판사 대표님께서 일찍 알려주신 거죠. 하고 웃었습니다. 마침내 인쇄본이 나오기 며칠 전 이정민은 출판사에 다시 들렀습니다. 교정세를 최종 확인하고 사인회를 열지 여부, 홍보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후 최연옥 대표가 이정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축하해요. 첫 책이 곧 나오는데 기분이 어때요? 할머니는 친손주를 대하듯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믿기지 않아요. 제가 책을 내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할머니가 처음에 저를 자극해 주지 않았다면 이 길로 들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 내가 참 못되게 말했는데 잘 버텼군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그 정도 자극은 괜찮다고 봤어요. 결국 선택은 본인이 했으니 다 당신 공이죠.
하고 답했습니다. 이정민은 할머니 손을 살짝 잡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은혜 절대 안 잊을 거예요. 하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출간되는 날, 이정민은 서점에 새로 깔린 자신의 책을 보고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표지 하단에 인쇄된 글 이정민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책에 박히다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말에는 작은 북토크 겸 사인회를 열었고 이정민의 지인들과 독자들이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점 직원 한지은도 그 자리에 함께해 진작 이렇게 책을 내려면 처음부터 결정을 잘하셨어야죠. 하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웃으며 그러니까요. 이제 결정할 땐 안 망설이려고요. 하고 답했습니다. 행사 막바지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최연옥 대표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와 이정민의 책을 하나 집어들었고 결제대에서 직접 계산까지 했습니다. 내가 돈 내고 사야 작가님께도 도움이 되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황급히 에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할머니는 노노, 똑 부러지게 거절해요. 이건 독자로서의 예의예요.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가 이 책의 출판사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더 흥미로워했습니다. 출판사 오너가 직접 책을 사주는 장면이라니 라며 사인회에 온 사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이정민은 사인용 펜을 들고 할머니에게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대표님께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라고 짧게 문구를 써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인을 보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좋네요. 이 책 잘 팔릴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곧 나오겠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정민은 회사 생활을 유지하면서 작가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첫 책은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안정적인 판매를 기록했고 독자들 사이에서 진솔하고 따뜻한 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점에서 간간히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이정민은 망설임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인 최연옥 대표와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가끔씩 이정민은 새로운 글을 쓸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할머니에게 짧은 문자나 이메일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바쁜 일정 중에도 성실히 답장을 해주며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써야 해요. 독자가 읽을 때 공감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억지로 꾸미지 말아요. 라는 할머니의 한 문장은 이정민이 글쓰기에 임할 때마다 되새기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정민은 무심코 예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서점에서 한 권도 못 고르고 빈손으로 돌아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 되다니 새삼 인생의 아이러니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던진 자극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미적지근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이정민의 두 번째 책도 서서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책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이정민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작가나 교수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는 말자. 여전히 솔직함이 중요하다. 라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최연옥 대표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국내외 도서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신인 작가 세미나를 열어 많은 예비 작가들을 지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출판계의 산증인이라고 불렀고 최고령이지만 가장 열정적인 CEO라고도 했습니다. 이정민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체력이 달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서점 행사에서 이정민이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결정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법이었습니다. 완벽한 강연자는 아니었지만 이정민이 책에서 다룬 내용이 유익하다는 평가가 있어 서점 측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연을 하는 날, 이정민은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점 안에는 20명 남짓한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도 결정을 잘 못 내려 빈손으로 서점을 떠나곤 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막상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놓쳐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이정민은 이어서 하지만 지금은 그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충고를 해줬고 저 스스로도 바뀌기로 결심했죠. 그때 그 충고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청중은 이정민에게 따라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민은 능숙하게 대답해 줄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순간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서점 유리창에 반사되어 세상이 따뜻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가방 속에 새로 출간 예정인 원고 노트를 넣은 뒤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정민은 서점에서 책 한 권 고르지 못해 할머니의 비웃음을 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책을 쓰고 독자와 소통하며 강연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는 출판사 대표인 최연옥 할머니의 까칠한 충고와 따뜻한 관심이 큰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어느 서점 구석 혹은 지역 도서관을 돌며 새로운 책을 살피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친절한 노인으로 비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큰 변화를 선물해 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정민은 책상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강연 후기를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남들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를 일깨워준 그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책 한 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고 나서 창문을 열자 저 멀리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들어오며 서늘한 기운을 전해줬지만 이정민의 마음속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결국 세상에 읽을 책이 없다고 푸념하던 건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지. 이제 그 문을 열고 활자로 가득한 세계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이정민은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